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실은 15억이라는 거액을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3남매의 갈등과 화해. 왜 어머니는 그토록 검소하게 사셨을까요? 왜 막내에게만 80%라는 압도적인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형과 누나는 왜 어머니께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가족의 사랑. 끝까지 자식들을 품으려 했던 어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결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2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을 운영하시며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 등을 보며 자란 저는 언젠가 꼭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드디어 쉬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셨어요. 저희 3남매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긴 했지만 어머니는 늘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죠. 형과 누나는 각자 가정이 있어서 바빴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죠. 너무 늦게 발견돼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어머니는 아프신 걸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제가 거의 다 댔어요. 형과 누나는 돈이 없다면서 각자 10만원, 20만원씩만 보내왔죠.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회사도 휴직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만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네가 제일 고생했다. 형이랑 누나는 내가 다 안다. 걔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만 진짜 내 자식 같았어.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형과 누나는 장례식장에서도 돈 얘기만 했어요.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요. 결국 장례 비용도 제가 대부분 부담했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면서요. 저희 3남매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실 정도로 재산이 있으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형과 누나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그 무관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기대에 찬 얼굴이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15억이라니.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원룸에서 김치에 밥만 드시면서 사셨던 어머니가.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유언 내용이 뭡니까? 당연히 3등분이겠죠? 누나도 거들었죠. 맞아요. 법적으로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유언장을 펼쳤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의 80%는 막내 아들에게, 나머지 20%를 장남과 장녀가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형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누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막내한테만 80%를? 이건 말이 안 돼요. 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점잖은 척하던 형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그 이유도 명확히 적어두셨습니다. 읽어드릴 거? 형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어머니의 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막내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큰아들은 10년 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을 빌려갔으나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심지어 빌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기까지 했다. 둘째, 큰딸은 7년 전 집을 산다며 2억을 가져갔고 그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이 살았다. 셋째, 막내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돌봐주었다. 내가 아플 때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대고 회사까지 그만두며 간병했다. 나머지 재산의 20%를 큰아들과 큰딸에게 주는 것은 그나마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생각해서다.
이것마저도 과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유언장을 다 읽고 나자 형과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엄마한테 3억을 빌린 적 없어. 형이 펄쩍 뛰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심지어 두 분이 돈을 빌리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있습니다. 형과 누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죠.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도 자식인데 겨우 10%씩이라니.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아가신 금액을 생전증여로 계산하면 오히려 두 분은 더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형과 누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시고도 끝까지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형이 갑자기 저를 쏘아봤어요. 너 알고 있었지? 엄마를 꼬드긴 거야?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한 거야? 형,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재산이 있는 것도, 형이랑 누나가 돈을 빌린 것도. 거짓말하지 마. 네가 엄마를 조종한 거잖아. 누나도 가세했어요. 맞아, 이상해. 왜 하필 내가 병원비를 다 냈겠어? 계산이 있었던 거지? 저는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형과 누나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거든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막내분께만 전하는 별도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읽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혼자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형과 누나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이자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막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겠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넌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는 거야. 사실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 식당을 정리할 때 건물주가 재개발 때문에 큰 돈을 주고 나가달라고 했거든. 그 돈으로 작은 건물도 하나 샀고 주식 투자도 조금씩 했어. 운이 좋았는지 꽤 많이 불어났더라. 형과 누나는 엄마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돈을 빌려갔어. 처음엔 정말 갚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뻔뻔해졌어. 심지어 내 누나는 어차피 유산으로 받을 거 미리 받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도 괜찮았어.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너무한 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도 병원비 핑계로 또 돈을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픈 걸 숨겼어. 너한테도 미안하지만 형과 누나에게 더 이상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 너는 달랐어. 바쁜데도 꼬박꼬박 찾아와 주고 용돈도 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줬어. 병원에서 네가 울면서 엄마 왜 혼자 아팠어요? 라고 할 때 엄마도 많이 울었다. 막내야, 이 돈으로 꼭 행복하게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네가 꿈꾸던 카페도 차리고. 형과 누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돈 앞에서 가족도 잊어버린.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형과 누나는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없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제게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자식들을 품으려 하셨네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의 산소에 갔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바람이 불더니 산소 앞에 놓인 국화꽃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괜찮아,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 후로 형과 누나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들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별 소득 없이 끝났죠. 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항상 가게에 두고요. 가끔 형과 누나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저를 피하지만 저는 먼저 인사를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유산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라는 그 가르침이었죠. 저는 오늘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또 다른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개봉 날짜가 오늘로 지정되어 있었네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형과 누나도 연락을 받았는지 먼저 와 있었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변호사를 기다렸어요.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자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추가 유언사항. 만약 큰아들과 큰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의 사실을 공개한다. 형과 누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15년 전 큰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5억 중 3억을 몰래 빼돌렸다. 당시 나는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자식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2년 전 큰딸은 내 도장을 위조해 내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역시 내가 대신 갚았고 고소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막내를 괴롭힌다면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 이 서류들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으며 내가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조치해 두었다. 형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누나는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가 다 알고 있었구나.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실제로 모든 증거자료가 별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자동으로 검찰에 제출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과 누나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생명보험금을 빼돌리고 도장을 위조하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형, 누나, 정말 그런 거야? 제가 묻자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막내야, 미안하다. 나는 정말 쓰레기였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누나도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엄마가 그렇게 많이 아신 줄도 몰랐어.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 분이 화해할 경우에만 열어보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우리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소송. 취하할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게.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 막내야. 네가 엄마를 혼자 돌보게 해서. 저는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가 서로 화해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큰아들아, 네가 돈을 빼돌린 건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렸기 때문이란 걸 안다.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겠지. 큰딸아,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까지 해서 힘들었던 것도 안다. 엄마한테 차마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구나. 막내야, 내가 형과 누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가 재산을 이렇게 나눈 건 너희를 차별하려는 게 아니야.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각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준 거야. 큰아들과 큰딸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막내는 아직 받은 게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형제자매로 남아주는 거야. 엄마는 하늘에서도 너희를 지켜볼 거야. 제발 서로 아끼고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우리 셋 다 울고 있었어요.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막내야,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형 노릇할게. 누나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끝까지 돌봐줘서. 우리는 그날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갔어요. 오랜만에 삼남매가 나란히 서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엄마, 이제 화해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요.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형과 누나는 정말로 달라졌죠. 형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기 시작했고 누나는 남편과 이혼한 후 새 출발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 유산으로 연 카페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형과 누나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그들이 거절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이것도 엄마 뜻이야.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혹시 김정숙 여사님 아드님이신가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어요. 저는 40년 전에 정숙이, 아니 여사님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사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번 돈을 거의 다 할머니 딸 수술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할머니 딸이 살 수 있었다고요. 평생 갚고 싶었는데 여사님이 연락을 끊으셨어요. 이제라도 갚고 싶어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주신 봉투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분명 바라고 하신 게 아니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평생 마음의 빚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설득해서 돈은 돌려드렸어요. 대신 카페에 자주 오시라고 커피는 평생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그 후로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도와주신 분들, 어머니에게 도움받으신 분들. 카페는 어느새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죠. 형과 누나도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와줬어요. 형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고 누나는 디저트 만들기를 배웠죠. 우리 삼남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신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기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러던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저, 혹시 직원 구하시나요? 그는 갓 20살이 된 청년이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일을 찾고 있었죠. 저는 그 청년에게서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그 모습이요. 일은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후 저는 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죠.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삶 자체가 유산이었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년에는 형이 재혼을 했어요. 새 형수님은 좋은 분이었고 형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누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카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할머니의 손녀였는데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올해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막내가 와서 용돈을 주고 갔다. 사실 나는 돈이 충분한데 막내가 서운해할까봐 받았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큰애들은 내가 돈이 있는 줄 알면서도 더 달라고만 한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지만 미워할 수 없다. 다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큰애들도 깨달을 거라 믿는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막내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네가 베푸는 모든 선행 속에, 네가 나누는 모든 사랑 속에.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어제는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삼남매가 모두 모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했죠. 형의 아이들, 누나의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산소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로 아끼고 돕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산소 옆 나무가 흔들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형이 말했어요. 막내야, 고맙다. 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누나도 거들었죠. 맞아. 엄마의 진짜 유산은 너였어. 네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의 진짜 유산은 우리 모두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그게 엄마가 가장 원하신 거잖아. 우리는 어머니 산소를 뒤로하고 함께 걸었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았죠. 그날 저녁 카페에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단골 손님들도 몇 분 오셨죠. 다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울었어요. 정숙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왔으니까. 맞아요. 저도 정숙 씨 덕분에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도 건물도 아니었다는 걸.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과 감사함이었다는 걸.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훗날 제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이에요. 오늘도 카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따뜻한 커피향이 공간을 채웁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면 늘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믿어요. 언젠가 제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돈은 언젠가 사라져도 사랑과 선행의 기억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유산입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네요. 15억이라는 유산을 남기신 어머니.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키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이었죠. 형과 누나의 이기심도, 막내의 희생도,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로운 사랑도 모두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가족이기에 상처 주고 또 가족이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워도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가족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